이 메가스피어는 라스베가스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밤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 라스베가스. 원래 베가스라고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분수가 퍼지는 벨라지오, 아니면 초록색으로 치장한 MGM, 아니면 뉴욕이나 베네시안 같은 특색이 있는 호텔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베가스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이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스피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거대한 구 모양의 건물은 2023년 9월에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마치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지구본 같은 이 스피어는 높이가 112m, 폭은 157m입니다. 물론 이 건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 모양의 건물입니다. 거기에 외부 전체를 LED 조명 패널로 덮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심지어 그게 대낮이어도 손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라스베가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은 이 스피어를 제작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과 제작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혹시나 스피어를 만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공식 웹사이트에 가면 개발자들이 공식을 모두 공유해놨으니 가서 공식을 보고 건설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만약 공식을 파악했다면 이제 이 공식을 건설에 적용해야겠죠. 먼저 땅을 파야 합니다. 집안을 다지고 공공 공간이 필요한데요. 조금만 파면 됩니다. 대략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 정도만 파면 됩니다. 깊이는 약 6.5m 정도. 이제 공식에 맞춘 설계도에 따라 자재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초대형 강철 지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크레인으로는 불가능해서 초대형 크레인을 벨기에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 자체도 너무 커서 크레인을 분해한 상태로 가져와서 다시 조립해야 했는데, 이 분해한 크레인을 운반하기 위해서 120대의 트레일러가 필요했고, 크레인을 조립하기 위한 또 다른 크레인이 동원돼 조립에만 18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크레인으로 수천 톤에 달하는 강철을 쌓은 다음에는 외부와 내부에 LED 스크린을 입히면 짜잔, 스피어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지어진 스피어의 원래 예상 제작비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는데요. 물론 건설 현장에서 예상 제작비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2021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의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결국 최종 비용은 23억 달러, 3조 원을 찍으면서 라스베가스 역사상 가장 비싼 엔터테인먼트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복싱과 UFC 경기가 열리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티모빌 아레나의 제작비가 4억 달러가 채 안 됐던 것에 비하면 물가를 감안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제작비네요. 과연 본전은 언제 뽑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원래 이 프로젝트는 라스베가스와 마카오의 베네시안 호텔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호텔로 유명한 샌즈그룹과 뉴욕 닉스, 뉴욕 레인저스 팀을 창단하는 곳이자 뉴욕의 상징적인 공연장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가지고 있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 컴퍼니, 줄여서 MSG 회사가 손을 잡고 야심차게 출범시킨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동부와 서부의 건물이 만나 베가스에 엄청난 것을 짓는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런데 2021년 샌즈는 돌연 미국에서 하는 카지노 사업은 다 팔아버리고 마카오와 싱가포르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사실 마카오에 있는 베네시안의 카지노 매출이 전 세계에서 탑이 되었고, 싱가포르의 마리나 샌즈는 카지노 호텔 매출 탑을 찍었으니 이쪽에 더 올인하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샌즈는 베가스에 있는 베네시안 팔라조 호텔과 카지노 운영권, 엑스포 컨벤션 센터를 패키지로 해서 8조 원에 달하는 가격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샌즈의 리모델링과 마카오의 새로운 호텔인 런던어에 투자하죠. 여담이지만 샌즈그룹은 MSG의 본거지인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새로운 복합 리조트인 샌즈 뉴욕을 건설하면서 다시 미국 시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샌즈 뉴욕에는 호텔, 카지노,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서는데요. 뉴욕 맨하튼에서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여서 샌즈 뉴욕이 개장되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어쨌건 샌즈가 철수하면서 베네시안을 인수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MSG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죠. 그리고 MSG는 공사를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약 4년 동안 신나게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제 이곳은 어떻게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 스피어의 내부는 콘서트 등의 공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고 18,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수용 인원으로만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만 봐도 이론상으로는 10만 명까지 동시에 수용시킬 수 있는 크기니까요. 하지만 서울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매일마다 콘서트가 열리진 않지만 이 스피어에서는 매일마다 행사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셀린 디온이 시저스 팰리스에서 총 공연을 했던 횟수가 1141회라는 것만 봐도 베가스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평일에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U2가 그 신호탄을 끊었고요. U2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매주 3회씩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콘서트뿐만 아니라 이곳은 회사의 신제품 발표회 등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장치되어 있는 LED 디스플레이는 신제품을 극적으로 발표하는데 매우 적합하죠. 거기다 스피어의 진가는 바로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발현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이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광고가 나온다면 당연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역에 있는 이 전광판에서 30초짜리 광고를 한 달 보내는 게 한 7천만 원, 뉴욕 타임스퀘어의 하루 광고비가 많게는 하루 5만
2만 불, 그러니까 약 6, 7천만 원 선인데 스피어에서 광고를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지만 스피어에서 각 잡고 광고를 송출하기 시작하면 한 달에 100억 수익은 쉽게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이미 이 스피어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도시들이 줄을 섰는데요. 이미 발표된 곳은 런던과 두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도시가 하나 있는데 하남에도 이 스피어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남 스타필드 옆에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MOU 체결과 정보 허가, 패스트 트랙까지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남에 이 스피어가 생긴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스피어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